최재욱 선생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한 번도 안 받으셨죠? 이 책이 기본이에요. 이 책이 기본인데 이걸 추진 쪽에서 이 책을 만들 때 7억 9천만 원을 들였답니다. 난 뭐 서류를 내가 본 것은 아닌데 7억 9천만 원을 들였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추진이 가든지 뭐 조합으로 가든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게 개판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개판이라는 소리 쓰면 안 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다 나눠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통 한 권에 한 6, 7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나눠드릴 수 없는데 이걸 다 보라 그래도 볼 수 있는 능력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심사보고서라고 구청에서 구의회에다 보고를 해요. 구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 뭐 이런 소리 이제 뭐 지리한 사람만 빼고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15장이에요. 이것은 아파트 소유자들한테 다 보내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보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소유자들이 뭘 아는 걸 싫어해. 아는 걸 싫어해.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오기 전까지는 평행이동이랍니다. 평행이동. 그러니까 23평은 23평으로 가, 25평은 25평으로 가, 31평은 31평으로 가, 34평은 34평으로 간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집으로 가니까 좋다.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닌데, 재건축을 하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이걸 말하자면 멍청이를 만드는 거예요. 멍청이를. 재건축의 가장 기본이 기본 법이 뭐냐면 도시정비 및 환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말이 길어서 그냥 도정법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재건축 사업이라는 소리를 써놨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자고 하는 일을 사업이라고 해요. 이익을 보자고 하는 일을 사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재건축 사업은 기반 시설이 양호해야 돼요. 말하자면 개포 같은 지구는 밑에가 공동구라는 말 잘 모르시겠지만 하수도, 상수도, 전기시설 이런 것이 다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공동구로 만들어져서 웬만큼 사람이 늘어난다 해도 특별히 손댈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재건축 하려고 하는 그 사업지 땅에 나라 땅이 한 평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 땅이 우리 것 185번지인데, 우리가 개포동 185번지인데 나라 땅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좀 추진위에서 멍청하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처음에 가운데 도로 있잖아요. 도로 차 들랑달랑하네. 도로가 차로래요. 공유지라고 그래. 공유지가 그렇게 있으면은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걸 사가든지 해야 돼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개포 1단지예요. 개포 1단지에 있는 가운데 도로는 전부 국가 땅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다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양쪽 때려 막는 것도 우리 마음이고, 강남구청이나 서울시청에서 못 맞게 그런 하지는 못해요. 그러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 땅이 아닌 것냥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포동 185번지 지적 도면을 딱 띄면 우리 땅으로 딱 나와버려요.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그 공적 토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없어요. 공적 토지가 없어요. 그런데 한남동 재개발구역 있죠. 그거는 공적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도로, 공원, 하수구, 국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전부 공적 토지란 말이에요. 공적 토지에는 공적 토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공적 부분이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도 나라에서 땅을 내주면서 개입 안 하겠어요? 당연히 개입을 해야죠. 그런데 원래 개인 땅은 나라에서 개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개인주택 있죠? 개인주택.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 되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큰 평수도 있지만 이제 일원동 같은데 80평으로 되게 이렇게 많이 잘려져 있는 그거 때려보시고 짓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이야.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딴 사람이 뭐라고 못해요. 새 집 지어놓고 2년마다 에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고 때려 부셔도 말 안 해. 그러는데 이게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국가에서 개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도정법이에요. 원칙은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상이 개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파트 소유자가 사업이니까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자고 하는데 23평에서 23평 가려면 뭐라고 재건축을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 이 도정법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게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동부 센트리빌 사건이에요. 200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30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 거의 60평, 50몇 평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격이 그냥 2배 이상 튀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먹었어. 그때 보니까 너무 먹어버리거든. 그래서 공적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성공한 재건축은 어디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동부 센트럴이에요. 그 이후로 얼마까지만 먹어라 하고 딱 정해져있는 30%까지만 먹어라. 그것도 커요. 사실 30%. 그래서 하는데 이익은 반드시 사익이에요. 공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아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국가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익 플러스 공익이에요. 재개발은. 왜? 공적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익을 추구하는 쪽에 서 있지 않고 시공사나 구청 하라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사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사적 이익을. 우리는 사적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3년간을 딴 데 가서 사는 거예요. 3년간을 자그만치 내 집 내 땅 가지고.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대수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늘어난 만큼 내 땅을 팔아야 돼요. 내 땅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34평인데 땅이 20평이에요. 그러면은 숫자가 우리가 1900세대에서 3000세대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2900 몇 세대니까 3000세대로 늘어난다고 땅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10평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10평 줄어들어 버리니까 10평 줄면은 10평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새로 진입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을 팔아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안 가르쳐줘요. 내 땅을 팔아서 그러면 내 땅값이 얼마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땅값이 얼마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땅값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재건축은 사업인데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이에요? 아파트 소유자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 여기에 너무 이익이 크니까 국가가 개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적사항이 개입이 된 겁니다. 재개발은 처음부터서 도로나 공원이나 국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사항이 개입이 돼야 맞죠. 그런데 우리는 공적사항이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이익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서울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 지방 사람들은 막 10억 얻은 게 20억 갖다 내 그래 버리면 그냥 놀래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는 거예요.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엇을 추구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라는 소리를 쓴 거예요. 이 사업이라는. 그런데 그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정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안자가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이거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드냐? 제안자가 만들어. 제안자. 나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냐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맡겨요? 준비위원회라는 것에다 맡겨요. 준비위원장이 김정수 씨였던가요? 네. 그럼 준비위원회에서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그러는데 이게 잘 돼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잘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엉망이면은 여러분들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그런데 이것을 강남구청에서 공고 안 했다고 그러죠. 날짜를 넘겨버렸다고 그러죠. 공고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도 요거 15장 정도는 나눠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것은 복잡하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내가 몇 평으로 갈 수 있고 뭐 하는 것은 보기는 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보여줘요. 추진위원회 갔더니 이건 이제 나중 이야기. 추진위원회 가서 이거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민정책을 쓰는 거예요. 아파트 소유자들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원래 모르잖아요. 원래 몰라도 이거 보내주면 그래도 내가 몇 평짜리로 가겠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안 보여줘. 이게 이거 보세요. 우리 땅 여기 도면이에요. 가운데 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땅이라니까. 1단지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안자가 준비위원회에서 이 정비계획을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 정도 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설사 맡기더라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 그러는데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 땅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땅은 예를 들어서 이제 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부분만 한다 그러면 2종하고 3종이 있어요. 2종 주거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3종 주거지역은 우리같이 중층 아파트를 3종 주거지역이라고 해요. 이건 중층 아파트. 그런데 2종 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짓고 있거나 지어졌었던 C형 1, 2, 3, 4단지가 2종 주거지역이에요. 이건 저층이에요. 저층. 어느 것이 땅값이 비쌀까요? 중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가 당연히 비싸요. 그때 당시 1982년도 당시에도 저는 1982년부터 산 사람이니까 2년 당시에도 여기가 훨씬 고급이었고 분양가도 비쌌어요. 나는 그때 당시 3단지 15평에 살았었는데 거기는 저층이고 높이도 5층밖에 안 되고 그런 상태였다. 이 저층 것을 갖다가 우리 것에다 맞춰버린 거예요. 중층에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카톡에 또 썼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2종이든지 3종이든지 무슨 상관이냐. 땅의 개념이 틀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개포빌딩을 보시면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때 당시는 준주거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용적률이 400%예요. 그런데 2종은 처음부터서 용적률이 200%밖에 안 줘요. 이건 200%짜리 200%.
그럼 3종은 250%짜리. 250%. 여기 상가 같은 경우는 400%예요. 400%인데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800%예요. 이것 때문에 땅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준비위원회 사람들이, 그런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층 아파트니까 대치동이 다 3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5층짜리예요, 전부. 그러면 그놈을 뺏겼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걸 벤치마킹이라 그래. 이제 전문용어로 벤치마킹. 갖다 베끼어도 베낄 걸 베끼면은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거 뺏긴 줄 알아요? 저층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거 붙어서 이게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래 이제 내가 와가지고 왜 3종권 적용을 안 하고 2종권 적용을 했냐 그러니까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식한 건지 추진이가 무식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층이니까 처음부터서 250%예요. 지금 250%인데 우리 아파트 동간 간격이 몇 메타인 줄 아세요? 몰라. 하도 넓어서 모르지. 네. 40m예요. 우리 것보다 더 넓은 데가 있어요. 미도 아파트예요. 미도 성경 우성. 거기 가면은 그냥 50m, 50m. 달리기를 해도 한참 달려야 돼요. 그거 재건축하라 그러면 재건축합니까?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지어졌어요. 안 지어. 왜 안 지어? 재건축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건 왜 안 해? 어? 아, 너무 좋으니까. 지금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쾌적성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쾌적한가. 그런데 8단지가 320%인가 330%인가 그래요, 용적률이. 원래 300% 이상은 안 주게 돼 있는데 저기에 뭐 신혼주택인가 청년주택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20%인가 더 주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이제 그거 가보세요. 바깥에서 봐도 그게 성이지, 캐슬을 하죠. 성이지 어디 아파트니까 그게. 깝깝 안 해요? 나는 2단지 3단지만 가도 그가 지금 250%로 지어졌어요. 깝깝해. 옛날에 내가 살던 곳이지만 내가 거기 살다가 제가 애가 5이어서 7명이 15평이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종이라고? 3종이에요. 3종인데 250%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이 지금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퍼센테이지가 그때 당시에 250%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대놓고 이거 보태고 계산 다 해야 되지만 그것 안 해도 135%에서 150% 사이에요. 135에서 150% 사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추진이 쪽에서 이야기하는 뭐 146%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고단가는. 그런데 150%라고 칩시다. 그럼 이것이 몇 프로 차이가 나죠? 100%. 이 100%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 그 이야기예요. 재건축이라는 뜻이 이 100%를 이용해서 요걸 돈을 벌자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100%를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250%도 숨이 꽉꽉 찬데 이걸 어떻게 짰냐? 이제 용적률 개념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용적률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은 전혀 재건축을 못 합니다. 용적률이 이 용적률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계획은 30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포지구가 기본적으로 전체를 싹 모아놓으면은 몇 프로나 될까 하는 것을 기본 용적률이라고 해요. 개포지구는 210%를 기준으로 도시를 만들어라 해갖고 기본 용적률을 210%로 잡아놨어요. 210%.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태양열 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페인트를 칠하는데 친환경 재료를 쓴다든지 하면은 20%를 더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 짓는데 친환경 재료 안 쓰겠어요? 아니 텍스 붙이겠냐고. 암 걸린다는 텍스 붙이겠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녹색 환경에 맞는 것, 그거 환경이나 녹색이나 재생에너지 이것을 하면 30%를 더 줘요. 아니 20%를 더 줘요. 요것은 허용된 용적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시 계획 조례에다가 20%를 더 줄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 조례예요. 여기 도시계획 조례에서 20%를 더 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신 기부채납을 해라. 기부채납이라는 말은 보통 증여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증여. 그런데 증여 중에서 돈을 받으면서 내면은 유상증여인데 돈을 안 하고 주면 무상증여라고 그래요. 무상증여를 우리말로 기부라는 말이 준다는 뜻이잖아요. 기부라는 말이고 체납은 서울시에서 내가 받을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기부체납이에요. 기부체납. 기부체납 약 7%. 땅에 7%를 내놓으면은 내가 20% 용적률을 더 줄게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기부체납 용적률이라 그래요. 보통 기부체납 용적률. 그러면 몇 프로가 되죠? 250% 돼버리잖아요. 요거 한데 여기까지만 짓겠다. 나는 210%에다가 20%까지만 짓겠다. 그러면 230% 되죠. 그럼 기부채납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필요 없어요. 안 지어도 내 마음대로 요걸 1:1 재건축이라고 그러면 1:1 재건축. 이해가 가셔요? 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깎아받아. 요것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추진위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한 번이나 공청회를 한번 연 적이 있나, 안내문을 뿌린 적이 있나. 이번에 처음으로 2장 왔답니다. 그 무식하게 선관위하고 이거하고 구분도 못해갖고 2개가 같이 들어왔어요. 선관위는 따로 조직인데. 그런 걸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기부채납까지 하면은 250이니까 250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지어도 지금 2단지, 3단지와 같은 상태의 아파트가 돼요. 빡빡하다고 안 느끼셔요? 가보시면 빡빡해요. 잘 지어졌기는 한데 올라가 보면 빡빡해요. 나는 워낙에 그 넓은 데서만 살다가 거기는 용적률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250%로 딱 지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위로 높이 올라가면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무엇에 걸려 있냐면 수방사에서 35층 이하로 딱 막아놨어요. 수방사에서 고도 제한을 시켜놨다. 그래서 35층 이상은 못 지어요. 그런데 짓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3군데 허가가 났는데 하나는 롯데월드. 그 이명박이가 그냥 그 뭐야 활주로를 틀어가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어. 나 하여간 미워 죽겠어. 근데 나하고 같이 시장할 때 내가 했었지만 참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안보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돈 개념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타워 페리스. 이거 35층 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엑스하고 한전자리예요. 그 100층 찍을 거니까 35층 이상이죠. 거기는 용적률 1500%올 겁니다. 1500%. 중심 상업지역이라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만 아니다 하면 용적률이 무조건 높은 게 좋아요. 용적률이 높은데 아파트 단지는 되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왜 높이 올라가면 용적률이 높으면 좋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간격을 뚝뚝 뛰는 거예요. 이거 40m씩 떼어버리면 지금같이 하는데 높이만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요. 높이만. 그런데 35층으로 딱 묶어놓으면은 높이 못 올라가면 어디로 빠져야 돼? 옆으로 빠져야 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간격이 좁아져. 좁아지면은 헬리오시티하고 8단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헬리오시티 안쪽으로 가시면은 전부 커튼이 쳐져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 보인다는 이야기요. 내가 카톡에다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옆집 처녀 눈이 보여. 실은 아이고 이제 그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쾌적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쾌적성이 떨어져. 그 쾌적성이라는 게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쾌적성이에요. 1번 쾌적성. 근데 상가지역에서는 1번이 뭐예요? 수익성. 돈이 많이 생기면 좋아. 그런데 주택은 쾌적성이 먼저란 말이에요. 쾌적성. 저건 쾌적성이 떨어지니까 분양가도 낮아. 2단지, 3단지가 거의 4,900만 원돈에 분양이 됐는데 여기는 뭐 3,800 얼마인가? 하여간 4천만 원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정확한 자료를 내가 안 가지고 있어. 그게 쾌적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쾌적성이 지금 현재로 제일 좋은 데는 우리 제일 가까운 미도예요. 미도 성경 우성. 거기는 처음부터서 그냥 차 2대 댈 수 있도록 해버렸어. 우리는 0.44대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0.44대인데 주차 못해서 불편합니까? 다 경비 아저씨들이 이리 빼주고 저리 빼줘갖고 그러고 저절로 어떤 룰이 생겨요. 그런데다 내가 내일 급하게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요 밑에 또 공용주차장 뭐 싸구려 있어. 그것다 대놨다가 아침에 끌고 나가버리면 돼요. 아니면 그것도 하기 싫으면 도로변에 됐다가 7시 되면 끌고 가면 돼.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그래서 이 용적률을 갖고 하는데 이 건물을 짓는 요 면적을 건폐율이라 그래요. 건폐율이 아파트 단지는 보통 2종 같은 경우는 60%고 3종은 50%예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20%를 안 넘습니다. 예, 위로 올라가니까 20%를 안 넘어요.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은 건폐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건폐율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개인 80평짜리 집 지을 때는 60% 다 찾아먹고 50% 다 찾아먹어야죠. 그러니까 저기 일원동 쪽 거기 가보시면 80평짜리가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250%를 지어도 250%를 지으면은 2단지, 3단지 있고 모양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을 300%로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집이 다 봐요, 옆집이. 8단지 쪽 돼버립니다. 8단지는 왜 시공사가 320%까지 올려서 지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짓고 이익을 보고 하기 위해서 우리도 320%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쾌적성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적성 때문에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50%를 갖고 아파트 주민들을 꼬시는 겁니다. 이게 꼬시는 거. 어떻게 꼬시냐? 소형은 되게 26평짜리라고 하는 거 그 이하로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야기하면은 34평 이하로 지으라는 이야기고, 기본 개념은 그렇게 알아두셔요. 소형하고 임대를 지으라. 그런데 소형은 50%를 짓고 요 50%에 50입니다. 임대를 50%를 지어라. 그러고 임대는 서울시에 내놔라. 이게 임대를 서울시에 내놓으라 그러면 요 건물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땅 달라 그러겠어요? 안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런다고. 땅을 달라 그래요.
땅을 당연히 주고 건물은 자기들이 사가겠는데 보통 건물을 좀 제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한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600 정도. 1,200만 원 정도 1200. 들어가요. 그런데 표준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표준 건축. 그냥 세면 발라서 짓는 정도. 그것을 표준 건축비라 그러는데 금년도 고시된 게 200만 원으로 고시됐어요. 제곱미터가. 그럼 한 평이 얼마 하겠어요? 3.3 곱하면 되니까 660만 원 정도에 사주겠다. 우리는 1200이어가지고. 1200 이상을 돈을 들여놓고 나머지 돈은 그럼 누가 물어야 돼? 우리가 뭐 저한테 줬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줘야 요걸 가자 말자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쳐줘. 추진위에서 한 번이나 가르쳐준 거 보셨어요? 안 가르쳐줘. 소형 많이 지으면 요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들어온 걸 내가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와 버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 몰라. 떨어지죠. 5단지는 그래도 소형 줄여갖고 했어요.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80%, 이상이 20%밖에 안 돼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 계획을 강남구청에다 갖다 내면 재건축가 직원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아는데 제안을 딱 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방권자란 말이에요. 아는데 이야기를 하냐? 안 해요. 자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왜 이 역을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서울시에 가서 물어보면 니기들이 해왔으니까 내가 법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니기들이 해왔으니까 법에 어긋난가만 봐가거나 해줬다 그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냥 공무원 잡을 수가 없어. 누구를 잡아야 돼? 결국에 준비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법 규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맡기는 것을 내가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거기에다 맡길 때는 용역 의뢰서라는 걸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관청에서는 과학지시설이라고 그래요. 과학지시설. 이걸 얼마나 잘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그래요. 이 작품. 이 용역 의뢰서를 쓸 때 제일 첫 번째가 각급 법령에 맞을 것 그렇게 해놨다고. 항상 그게 들어가요. 과학지시서나 용역 의뢰서를 보면은 법에 어긋나게는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건축법에 어긋나도 안 되고 하수도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도로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래야 되니까 제일 위에다가 아주 편하게 각급 법령에 어긋나지 않을 것. 그러면 법령에 어긋나면 이거 돈 안 주면 돼. 그래서 이걸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제출을 안 해. 이유 안 만들었든지 몰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안 만들었든지 몰랐든지. 그래 이걸 제출하라 그래. 아니 이것 때문에 7억 9천을 줬는데 이걸 제출을 안 해요. 미치고 팔딱 뛸 일이야. 행정관청에서는 과학지시설이라고 그래. 이 과학지시설을 예를 들어 지하철 만들 때 법령에 올바르게 할 거 해놓고 뭐 이 쇠붙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아주 라운딩돼서 미리 할 것 그렇게 해놓고 이게 네모로 반듯하면 이거 고조한 걸어갖고 이거 다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하철 타보시면 요게 뾰족한 직각으로 돼 있는 거 보셨어요? 거기 조항해가 용역서 조항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리 하게 할 것. 안 다치게 사람이 안 다치게. 그런 것을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내가 몇 번을 그렇게 독촉을 하다 안 내놔. 없든지 안 만들든지. 그러면 이제 저 용역업체에서 그걸 만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준공검사를 해요. 준공검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건물 다 맞았나 안 맞나 설계도면대로 맞았나 안 맞았나를 검사하는 걸로 아는데 요것도 용역도 마찬가지 준공검사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요 내가 의뢰한 거다고 요 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될 거다요. 그럼 검토조서 쓰고 준공조서를 만들어요. 누가 검토를 하고 누가 준공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나가는 건데 그건 내놓으라고 해도 또 안 내놔. 왜 안 내놓을까요? 없어. 준공을 안 해준 거야. 검토도 안 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쪽에서 이제 그 부가가치세 청구하거나 영수하거나 할 때 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금액해갖고 딱 올라가니까 청구서 들어왔네? 돈 내주는 것은 또 선수야. 그러면은 먼저 무엇을 해야 돼? 준공 조서를 만들어야 될 거다. 검토를 해야 될 거다.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내가 안 해버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좀 잘못할 수도 있는데 만들어는 놨는데 그러면은 공개를 못 하는 것은 그거 다 회계서류니까 다 공개를 해야 돼. 최소한도 감사님은 항상 가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공개하면 반드시 제출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도정법상. 안 해주면 1년 이하 징역이요. 그런데 왜 서류를 안 내놔? 뭐 때문에 그런다? 안 만들어졌든지 불리하거나 자기들이 말하는 불리한 것이 조항에 들어가 있든지 그랬을 거라고. 나는 안 만들어졌다고 봐요. 저 사람들 실력으로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자체를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극복이 안 돼요. 이게 한번 만들어져 버리면. 그러면 정비계획이 이제 만들어졌어. 정비계획을 만든 놈을 요걸 입안권자라 그래요. 강남구청장이 입안을 해. 그럼 뭐 가지고 입안을 하겠어요? 요거 그대로 써. 그대로 써가지고 찬성자가 몇 명인가? 그러면 찬성자 몇 명이어서 요거 괜찮다고 했다. 공람? 동사무소에서 공람을 시켜요. 구청하고. 한 사람도 가서 본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2,0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가서 본 사람이 없다니까. 미치고 발작 뛰는 일이지. 그러면은 공람하니까 누가 와서 이게 제기 안 하네?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면은 강남구청장은 요거 만들어 놓은 그놈을 갖다 그대로 써가지고 심의에 올려요. 강남구 의회에다가. 강남구 의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 그럼 강남구 의회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 구의원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아는 놈이 내 놈이라고 써서 미안하지만 아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그 몇 명 뽑았는데 없어요. 구청 직원도 잘 모르는데 강남구 의회 의원이 알겠냐고. 모르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었던 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 11월 28일이에요. 그날 심사 보고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누가 질의를 했는지를 써놓지도 않아요. 건축 배치도에 따르면 평형대별로 치우쳐 있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로 인해 예상되는 민원은 없는지, 이건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질문을 한 겁니다.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구청 속기록을 보면 나와요. 누군지는 알 텐데 기가 막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 이제 도시경기국장의 답변.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체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 이렇게 해갖고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이게 맞습니다 해갖고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심의 여기 또 통과가 되면 의회가,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내가 이 사람들이 몇 명 동의하고 몇 명 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를 보면은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 0.1%가 있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지 이용계획 면적 11만 6,681제곱미터 중 획지 11만 4,776제곱미터,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1,908제곱미터를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하고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하였다. 이게 35층 이하로 한 것은 수방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250이면 여기까지만 계산을 한 거예요. 이 기부채납까지. 요거 하면 250 나오잖아.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버렸어. 왜 그러냐? 소형 50%, 임대 50% 주면 용적률 50% 줄게? 그러니까 요놈에 이것이 달콤하거든요. 달콤한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기부 체납해야지. 땅 기부 체납해야지. 이게 들어오면은 아파트가 기형화돼 버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중층 아파트로 그 중대형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23평짜리가 있더라도. 그러는데 20평짜리 요 소형 지으면 또 20평짜리로 지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개수 늘린다고. 임대는 전부 20평으로 지어요. 보통. 이게 384대 384세. 그럼 요거하고 합하면 거의 한 6, 700세대 될 거 아니에요. 6, 700세대 요것은 소형 분양해 먹을 수 있어요. 분양 못 해먹는다는 뜻은 아닌데 분양을 해먹을 수는 있는데 임대를 지어놓아 버리면 그것도 참 육단지 사람들은 내가 열불이 나버려요. 동사무소 앞에 그 좋은 제일 좋은 땅이 거기에요. 위치가 6단지 거기에 내 임대 아파트 다 짓겠다. 한다. 그러고도 한 사람도 누가 가서 떠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너무너무 몰라.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저놈들은 아이고 서울시에서 보나마나 그랬을 거야. 이쪽에서 좀 넣어주라고. 그놈들은 알거든. 그래서 그 카톡에 가끔 내가 도면을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라. 거기에다가 또 통풍구가 뭐 지랄인가 봐. 그 통풍구가 원래 서울을 시에서는 적용 안 해요. 땅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지방 저기 제주도나 뭐 목포나 이런 데서 경관구역이라고 하고 이게 경관법이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거 적용 안 받아도 돼요. 안 한다고 그러면 돼. 그래서 요 소형 임대 요것이 50%가 들어가고 300%가 돼. 300% 되면은 300% 임대가 어디라고요? 헬리오시죠. 그놈에다 20% 더 플러스한 데는 8단지. 여러분들 8단지 보시면 그게 성이지. 어디 아파트라고 보겠어요. 포로소형소. 지금 바깥의 모양만 나는 7단지에 살지만 이렇게 보고 저걸 아파트라고 짓고 있다. 용적률이 위로 35층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문제는 없어요. 확 줄여갖고 위로 올려버리면 되는데 그걸 나라 안보에 영향을 미치니까 35층 이상을 안 준단 말이에요. 비행기 났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 상황인데 거의 욕을 먹겠다고 그래갖고 300%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250%에서 300%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웃집 전혀 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같이 40m 떨어진 데서 살고 싶어요. 지금이 낫죠. 지금만 또 못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쾌적성이. 지금만 또 못해져 버려요. 그러는데 짓겠다. 자, 그래서 이방권자가 지정권자한테 이제 올려요. 서류를 요것을 올려. 그러면 이제 요 도시계획과에서 요거 딱 오면은 요거 쳐다보기나 할 것 같습니까? 지들은 다 알아요. 이건 개판이네 이거. 하는데 이방권자가 갖다 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 법률 규정 딱 따져보니까 틀린 것은 없거든. 법률 규정에는 틀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 비응신들 지기들은 중층인데 저층 거 100개 왔네 하고 안다고.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줘. 왜? 자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놈을 갖다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올려요. 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나가고 도장 찍고 10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수들. 그리고 교수들 특징 절대 책임은 안 진다. 야. 절대 책임은 안 진다. 심의위원회라는 게 그래요. 이번에 이제 뭐 삼성 이재용이 뭐 심의위원회 자기 책임 안 지겠다는 뜻이야.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도시계획 심의를 딱 걸치니까 거기에서 요거 좀 넣어. 요거 넣으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겠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했을 거라고. 누구 지시를 받고? 박원순이 지시를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자기한테 표가 많이 올 거니까. 안 그러겠어요?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안 하는데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요거 좀 집어넣어. 50% 줄게. 그래갖고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대해서 땅은 어쩐다고? 기부채납. 건물은 한 평에 660만 원에 사들일 테니까 660만. 우리는 얼마를 들여서 짓는다고? 1200 정도 들어가요. 좋게 지으려면. 왜 그러냐면 딱 그것만 갖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지하철을 몇 층으로 더 파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나무를 고급 나무를 쓰느냐, 황금송을 갖다 넣느냐 아니면은 뭐 백송을 갖다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그래서 300%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300%가 돼버린 거예요. 이 환장할 일이. 그래서 서울시장이 2017년 11월 23일 고시를 해버렸어요. 꽝꽝꽝꽝 때려버렸어. 이제 이거 한번 만들어져 버리면 고치기가 힘들어. 고치기가 힘들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아니 감히 내가 사인을 해줬는데 니기들이 안 된다고 거부를 해? 이럴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아니 서울시장이 심의해갖고 지정고시를 했는데 니기들이 안 된다고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구청대로 또 할 일은 괜히 일 만들어갖고 머리 아프게 만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피해는 지금 누가 보고 있는데? 아파트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시장이 고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없애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방법. 네. 그게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의 2분의 1 찬성이 있어야 돼. 그러고는 우리가 2,000명으로 보시면 돼요. 상가까지 합해서 2,000명이 넘을 거예요. 2,004명? 2,003명 뭐 이제 그러는데 하여간 좌우당이 2,000 몇 명인데 좌우당 1,000명이 찬성을 해야 그게 해제가 돼요. 우선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언제 승인이 됐냐면 2019년 2월 12일 날 승인이 됐어요. 나 이거 승인해줘도 임시 승인이라고 돼 있어서 아주 열불 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추진위원회는 구성하기가 쉬워요. 2분의 1 찬성에 2분의 1 찬성하면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버리면 이게 개떡 같은 조항이야. 이때 재건축 부담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시점이 돼버려. 시점. 재건축 부담금 시점이 돼버려. 그게 34평은 얼마냐? 11억이에요. 11억 5천인가 그래요.
근데 금년 주택 공시 가격이 얼마냐? 14억 5천이에요. 14억 5천. 그러면 차이가 얼마죠? 3억이죠. 나중에 필요경비가 이제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필요경비 안 들어가면 2분의 50%가 재건축 부담금이니까 3억이면 얼마요? 1억 5천. 1년 만에 1억 5천이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이에요. 그럼 5년쯤 지나면 얼마쯤 되겠어요? 7억 5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4평에서 34평 우리가 가야 돼요? 더 크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억 넘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건축 개시 시점을 11억에서 금년으로만 잡아도 14억으로 잡히는 거예요. 개시 시점이. 그럼 내년이면은 16억이나 이쯤 되겠죠. 전내년에는 20억 거의 가까이 될 거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시세하고 가까이 갔을 때 개시 시점을 잡아줘야 돼요. 이해가 가셔요? 네. 그래서 그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10억 가지고 있어요? 내가 20억을 벌었어. 그런데 10억 내라 그러면 20억은 머릿속에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6개월 이내에 내도록 돼 있어요. 부과는 조합에다 부과를 해버려. 이게 조합에서 이제 찢어 나눈다고? 찢어 나눠갖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차압 붙여버려. 압류 붙여. 압류 아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붙이는 줄 아세요? 등기소에다가 요 사람 돈 안 냈음. 그러면 거기다 빨간 도장 딱 찍어버려. 그러면 내가 그 집 살려면 그거 안 갚으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 산 적 있어요? 은행의 빚은 승계라도 했지. 이건 승계도 안 돼. 돈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재건축 해갖고 입주할 것 같습니까? 그걸 재입주율이라고 해. 한번 이사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지금 3단지, 2단지가 내가 듣기로는 20% 이내랍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저기는 2017년 12월 31일 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만 냈어도 면제야. 일몰법이어가지고. 그건 지금 살아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해당이 안 돼버리는데 무조건 물게 돼 있다고. 무조건 물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한 번이나 추진위에서 이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 한 번이나 합니까? 안 해줘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게 이제 국토부에서 한 건데 얼마? 강남 지역에서 4억 내지 7억으로 발표를 했어요. 4억 내지 7억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평수에서 같은 평수로 간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계산한 거예요. 그 정도 나와요. 같은 평수에서 같은 평수로. 그럼 나는 34평에서 미쳤다고 34평으로 가냐고요. 45평으로 가야지. 그럼 45평 것으로 계산해갖고 따질 것 아니에요. 그럼 10억 넘지. 근데 나는 그럼 니희들 20억 벌었잖냐? 아 20억 벌었어요. 맞아요. 내가 20억은 벌었어. 그런데 요것은 머릿속에 있는 돈이고 요것은 뭘로 내야 돼? 현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그러면 이 개시 시점만 바꿔도 금액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이 개시 시점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추진위가 깨져버려야 돼. 없어. 해체가 돼버려야 개시 시점이 바꿔질 거 아니에요. 이걸 하자고 그러니까 왜 추진위가 개시 시점 바꾸는 걸 반대할까요? 자기는 추진위까지만 구성해갖고 이 엄마가 그런 식인데 딱 해놓고 문 잠그고 뭐 4층에 5층에 딱 문 잠그고 사람 만나주지도 않아. 뭐 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판공비하고 그거 따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거기는 4,600세대인가 그러죠 아마? 그거 잘라내려고 그러니까 2천 몇 명이 한 군데 모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 이번에 재건축 뭐 6개월 이내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엄마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아예 거기는 처음부터서 67층 요 원사대거든. 압구정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제 뭐가 화가 나요? 추진위원회가 돈 주는 게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 추진위 해체해버린 지 봉급 목줄이 잘려버린 거거든. 추진위만 갖고 계속 10년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누구 돈만 갉아먹는 거예요? 아파트 소유자 돈만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산 집행할 거 있나 없나 그것만 쳐다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잘 짰으면 말 안 하지. 도시설계 예산을 넣었어요. 1억을. 도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다 집어넣어요. 나라에서 대강 어떤 식으로 형태를 딱 정해갖고 이런 식으로 지으시오 하고 정해놔버리는 거예요. 개포지구에서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성당 밑에. 성당 밑에. 이다지 성당 밑에. 그가 그 성당 밑에가 약간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 뭐 원보쌈도 있고 뭐 복덕방도 있고. 좋다. 주택으로. 그래서 거기가 값이 비싼 거예요. 땅값이 도시설계지역으로 딱 묶이니까 값이 탁 튄 거예요. 왜 그러냐? 상업지역 성격을 띈다는 이야기거든. 주택이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벌었죠. 돈 주고 사간 사람도 돈 벌고 판 사람만 손해보는 거지. 그래서 하는데 이놈 조항이 묘하게 의제라는 말을 썼어요. 의제.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잘 돼 있으면 의제 조항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추진위 때 써먹는 것을 조합 때 그대로 써먹어도 된다라는 조항이야. 그러면은 실제로 정비계획이 잘 돼 있으면 요 말이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런데 정비계획이 개판이었을 때는 이 의제조항이 악법이에요. 악법. 이때 딱 막아버려야 되는데 못 막게 해놨다고 지금. 그럼 정비계획이 잘 돼 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정비계획이 개판이잖아요. 기본이 본바탕이 잘못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제조항에서 바로 일이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심사보고서 낼 때 동의율이 1626명이라고 딱 써놨어. 내가 그러니까 알지. 내가 1626명인지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1626명이 82.몇%, 75% 넘어버리면 통과인데. 그래서 철에서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에서 냈다 그래갖고 무슨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조합 설립하기 전에 철에서가 75%를 못 넘어버리면은 아예 땡이야. 추진위원회만 살아있지 땡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은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예산을 집행을 못해요. 돈을 못 받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걸 공고를 낸다고 그래서 따라오겠어요. 그 돈이 한두 푼입니까? 몇십억 몇백억 막 이래버리는데. 이것은 제가 한 부를 더 복사해 온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복사해서 드리세요. 한 부를 더 복사해.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2분의 2분의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비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합으로 가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은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으로 가득 이렇게 딱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조합을 설립할 요건이 아파트 소유자가 4분의 3이어야 돼. 4분의 3 이상이어야 돼. 아까 이때 몇 프로였다고 그랬죠? 82%였는데 4분의 3을 하면은 2,000명 잡고 4분의 3이면은 1,500이잖아요. 4분의 3이면 1,500 이상이 돼버렸으니까 1,626
6명. 6명에서 1,500을 빼면 126명이 철회서를 내주면은 아예 조합으로 못 가요. 그런데 저놈들도 이제 막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200명을 채우라는 이야기. 200명을 채워버리면 어차피 그 저기 외제 산 사람이 48% 이 정도 돼요. 우리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50%좀 되고 5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받고 이짓 안 해요. OS 요원이라고 그래갖고 OS 요원 선거에서 OS 요원 못 쓰게 해놨어요. 그런데 OS 요원 돈 얼마 쓴 줄 알아요? 이번에 6,400만 원. 이거 누구 돈인 줄 아세요? 우리 돈. 열불 나버려. 아니 나는 예산서 제가 한 예산서를 한 3년 정도 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편성부터서 결산까지 딱 하는 것만 한 10년은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나는 예산서만 보면 알아. 이번 예산서 남이 만들어준 거예요. 지기들이 능력이 없어. 도시설계라는 말 자체를 지기들도 몰라. 그렇고 써놓은 거예요. 도시설계 써져 있는 거 보니까 2단지 거 베낀 거예요. 그냥 보면 알아 나는. 이 의제조항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명쯤 되면은 4분의 3을 통과 안 하면 조합 설립이 안 돼요. 그래서 철회서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200명쯤 되면은 지기들이 고르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200명을 고를 때 사인해 준 사람한테서 골라오면 그놈까지 쳐서 다시 또 1,500을 만들어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철회서를 낸다는 이야기는 한번 냈던 사람들이 반대로 해서 내는 거니까 그쪽 숫자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채워야지 지기들은. 그래서 200명을 하는 거예요. 200명이 되면은 실제로 시공사가 달라붙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저기 34평짜리로 칩시다. 그러면 20억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4천억이요. 4천억이 없으면 공사 못해요. 그런데 시공사, 현대, 아시아나 때문에 저 난리치고 앉아고 GS 해외에서 다 재산 다 까먹어가고 헛겁대기 앉아있고 삼성 이쪽에다 돈 투자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에다 신경을 쓰느라고. 그래서 한전도 못 먹고 요것도 못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4천억을 현금으로 내야 돼. 현금으로 줘야 돼 이거. 이걸 뭐 누구는 공매라고 그러는데 웃기고 있네. 공매권이 아니에요. 매도 청구권밖에 안 줘. 그 사람들이 나한테 파세요 아순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파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기 재산에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요. 내가 결정한다니까. 내 것 재산은 내가 결정.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내가 땅을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왕토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땅이 누구 거요? 이 왕 거였어. 왕 거.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땅을 나도 좀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론적 바탕은 상권분립 이론 몽테스큐, 루소, 홉스 이런 사람들이 했지만은 내 재산권을 그래서 내가 그 양식을 그 동의서 어떻게 해서 써서 냈는지 모르시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지문은 이쪽에다 찍게 돼 있다. 왜 지문까지 찍고 구청장 직인까지 찍게 만들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다가 뒤에다가 주민등록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뒤에다 첨부를 하도록 돼 있다고. 이걸 찍는 순간에 뭐예요? 내 것 등기권리증 갖다 맡긴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어떻게 해서 찍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막 하라 그래서
찍고 왔대요. 한대 쥐 패불라다가 그래. 그래서 아파트 소유 4분의 3, 토지 지분 4분의 3. 그래서 이것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31평, 34평 가지고 있는 사람. 크게 피해를 봐요. 땅 지분이 많거든. 주식회사하고 똑같아요. 건물은 있으나 마나요. 이건 스위치 한번 빵 누르면 한화에서 쭉 줄었나 눌러갖고 딱 누르면 와 그러라. 여러분들 8단지 그 15층짜리 무너질 때 무너지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먼지 나는 거라도 보셨어요? 몰랐어요. 봤어요. 새벽에 갖고 들리나. 빵 누르는데 소리도 안 나. 그래서 건물값은 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소유자 4분의 3, 토지 지분 4분의 3이어야 돼요. 이것을 알아보려고 추진위에다 내놓고 강남구청에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자료 내놔야 할 요것을 따질 거 아니에요. 안 내놔. 서류를 안 내놔. 그래서 왜 안 내놓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안 내놓는데 그럼 주민등록번호 지워라. 그래도 안 내놔. 왜 안 내놓겠어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왜 그걸 못 내놓냐고. 1626배를 왜 못 내놓냐. 가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해서 우리 윤동구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행정심판을 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답변서가 올 거 아니에요. 심판이니까. 그런 것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뭐 지문 있고 아이 그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다 지우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내놔. 지금까지도 안 내놔. 구청에서요? 구청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구청이 지금 누구 편 들고 있는 거예요? 추진이. 그러고 있다고. 그 법원 가면 다 깨져요. 왜 그러냐면 권리 분석을 이미 지기들이 해가지고 공포를 했어야 돼. 애시당초 추진이 때부터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각 동별로 전부 따져서 소유자 2분의 1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여간 지금 700 몇 동은 몇 명만 이쪽으로 넘어와 버리면 끝. 2분의 1이 안 된다. 600 몇 동도 그렇고. 2분의 1이 안 넘어버리면 판 깨지는 거예요. 조합 설립이 안 돼. 그런데다가 복리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근린생활시설 상가하고 유치원 6, 7단지가 상가는 6단지에도 하나 있고 7단지에도 하나 있죠. 예.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대를. 그런데 그게 2분의 1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은데 요것은 숫자를 합해서 해요. 지금 합해졌다고 치는 거예요. 그 6단지 7단지는 합해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쳐야 돼. 왜 그러냐면은 그 권리 의무하고 관계된 것은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기들끼리 합했다고 하는 서류도 없고 미쳐버려요. 서류도 없고 그 합해졌다는 서류도 없는데 구청에서는 왜 또 합한다고 또 그렇게 해서 올렸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행정을 할 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목을 걸어야 될 것은 요것 하나에 목을 걸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